12월 5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78% 상승한 4100.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5% 하락한 924.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6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고속, 코어롱모빌리티그룹, 남강토건, 현대약품, 에임드바이오, 상지건설, 신한종합개발, 내추럴엔도텍, LK캠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건설 테마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인여대의 김희탁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김 차관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장기간 침체된 건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 기업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지건설은 월요일 장마감 후 8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43%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상지건설, 신원종합개발, 남강토건 순입니다. 그 밖에도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양고속 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동양고속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자동차 테마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가운데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현대차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31만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로 마감했어요. 한편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도 국내 완성차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자동차 연비 규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강화된 규제로 내연기관차의 비중을 줄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을 늘리는 역할을 해왔어요. 트럼프 정부가 해당 규제를 다시 완화한다고 전해지면서 탄탄한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로보틱스 부문에 신입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오늘 바이오 테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할로자임이 머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기 때문인데요. 독일 법원은 머크의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제품을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로자임은 한국의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정맥 주사 방식의 항암제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보유 중인데요. 머크는 과거에 할로자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도입하여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했는데요. 할로자임은 머크가 무단으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명령으로 특허 침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임시적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이 같은 결정 속 머크의 제품 출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머크의 제품 출시가 지연될수록 알테오젠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도 늦어지게 되는데요. 알테오젠은 다른 기업들과도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머크와 할로자임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코스닥 부양 의지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 간판 기업인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부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만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에임드바이오는 어제 신규 상장 첫날 따따상으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강세를 이어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를 기반으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약품이 상승했는데요. 이탈리아 제약사인 코스모 파마슈티컬스가 남성 탈모 치료제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성공을 거둔 가운데 해당 신약의 주성분으로 만든 여드름 치료제인 월레비의 판권을 보유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어요. 현대약품이 월레비에 이어 같은 성분으로 만든 탈모 신약의 판권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아스템캐모는 양기란 대표이사가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관망심리가 짙어지며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오전 4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의회 로비 활동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2%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 대통령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서울에서 손정희 회장과 만남을 갖고 반도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밖에도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구글의 인공지능 칩인 TPU에 탑재되는 HBM사 퀄테스트에 최종 통과하여 내년 공급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기존에 공급하던 물량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LK캠은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LK캠이 반도체용 고난이도 소재 부문에서 대체 불가한 기업이라며 지금이 저점에 매수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칩셋미디어는 구글 TPU 공급망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칩셋미디어는 구글에 공급 중인 IP는 TPU가 아니며 모바일용 칩에 적용되는 비디오 IP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스티는 어제 장마감 후 154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는데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교보 비기닝 반도체 장비 신기술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15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처분 기간은 12월 12일입니다. 다음은 5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 원전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산업에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6년에서 7년간 소형 원자로가 많이 건설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및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내추럴 엔도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CK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어젯밤 미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코어가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스타링크가 목요일부터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옵티코어가 통신장비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데요. 스타링크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용 요금제를 월 87,000원으로 책정하여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AI 헬스케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차AI 헬스케어는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상호를 변경한 기업으로 오늘이 변경 상장일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레이는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장비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촬영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NX,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일성건설, 5위는 DIC, 6위는 현대약품, 7위는 태양건설, 8위는 대성산업, 9위는 우진, 10위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 일성건설, 현대약품, 우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동양과 일성건설은 건설기업이며 현대약품은 탈모 신약의 판권 확보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우진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규호 부회장이 계열사의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고 알려졌지만 이규호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한라캐스트, 2위는 다날, 3위는 원익홀딩스, 4위는 비츠로넥스텍, 5위는 이뮨온시아, 6위는 신라젠, 7위는 칩셋미디어, 8위는 스맥, 9위는 제형솔루텍, 10위는 효림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신라젠, 칩셋미디어입니다. 신라젠은 바이오 기업이며 칩셋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이자 구글 TPU 생태계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현대차, 4위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LG전자, 8위는 LGCNS, 9위는 기아, 10위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ABL바이오,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로보티즈, 5위는 원익홀딩스,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BHI, 9위는 D&D 파마텍, 10위는 노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BHI입니다.